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최은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길동, 중계본동, 중계사동, 지역구로든 노원구의원 손영진입니다. 오늘 요즘 차가워진 날씨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3차 대유행의 파고가 일상 속 깊숙이 파고들면서 학교나 학원, 종교시설, 사우나, 각종 소모임 등 일상 공간을 고리로 한 집단 발병의 여파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우리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사실상 전시 상황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방역에 임해 주시고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린 현 상황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영업 제한 등 방역 시스템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구청장님과 방역 관련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에 코로나19 방역 관련 구청장님의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과 코로나19 관련 예산에 관한 질문으로 두 꼭지를 준비했습니다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부정 질문 일정이 늦어지면서 시기상 적절하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어 코로나 예산에 관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장님, 네. 예, 요즘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란 신조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은 넘어 분노로 바뀌는 단계를 지나 암담하고 처참한 현재의 좌절 심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요즘 간간히 뉴스에도 보도되기도 합니다. 폭력 사태 등 살인 사건도 일어납니다만 우리 노원구는 다행히 구청장의 발빠른 적극 행동으로 코로나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PPT 화면 자료를 보시면 예를 들면 자동차 극장 운영이나 불암산 힐링타운, 영축산 힐링타운 순환산책로, 경춘선 힐링타운, 당해천 꽃길 환경 개선, 수악산 불암산 둘레길 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심을 통한 정서적 안정을 줌으로써 소확행의 방법, 문화 테라피를 통한 심리 방역에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노원 면 마스크 의병단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35,000장, 전 국민에게 마스크 380만 장 지급, 18만 주민에게 신속 정확한 문자 서비스, 힐링 냉장고, 노원 사랑 상품권 발행,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등 노원구 주민으로서 뿌듯하고 든든하고 또한 자부심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장님, 올 한 해 코로나 대처를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코로나 대처와 방역 성과에 대해 잘한 부분과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렇지 이걸 어떻게 가르마를 타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난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싶습니다. 뭐 우리 모든 국민들도 처음에는 뭐 이러다 말겠지 이러시다가 지금 이게 1년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간다는 예상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도 나고 막 안타깝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뭐 체념도 이제 체념 단계에서 이제 백신이 나오고 이런다는 얘기 들으면서 좀 희망을 갖는 이런 단계. 그러면서도 나만 조심했어야 되나 뭐 그런 이야기들. 자꾸 집단 발병 막 발생하고 그러면은 이게 왜 내 마음 같지가 않지? 왜 다들 같이 안 지켜주지? 나만 지키면 손해 아닌가? 뭐 이런 마음들 비롯해서 굉장히 정말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그런 경험, 감정들 때문에 혼란스럽고 또 어찌나 정부나 서울시 그런 관계기관에 대한 원망도 하시는 것 같고 참 송구합니다. 전염병이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발생해 왔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그거를 어떻게 잘 대처하고 방역을 통해서 잘 극복하고 이겨내느냐 이게 이제 저희 어떤 정책 당국의 역량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아직은 저희
3차 대유행 단계에서 이걸 아직 이겨내지 못하고 지금 계속 지금 진행 중이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뭐 1년간 여러 가지 해왔던 일들은 너무나 그때그때 절박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자는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 직원들의 아이디어도 있었고 주민들의 제안도 있었고 또 타구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벤치마킹 했던 것들 그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들 시도를 했습니다. 물론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있고 다른 것보다 선제적으로 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요즘 와서 드는 생각은 이게 지금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1차, 2차 해역만 돼도 부별로 조금 편차가 있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는 좀 많이 발생하고 좀 없는 데는 특히 조금 그렇게 저희도 그때 한때는 20일 가까이 확진자가 안 나오는 때도 있었고 근데 요즘은 드는 생각은 서울에 이제 경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내 중심가고 저희처럼 변두리 외곽이고 이제 그게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거의 막 10명 이하로 나오면 안도하는 지금 분위기고요. 10명 이상에서 20명 정도면 뭐 선방, 20명 넘어가면 그냥 어떡하냐 매일매일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뭘 성과 이런 걸 지금 생각할 겨를도 없고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잘했다 이런 부분은 잘 생각이 안 나고요. 아쉬운 부분은 혹시나 저희 구청에서 확진자 발생했던 이 부분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부분 이 부분은 제가 구청 책임자로서 굉장히 책임을 통감하고 어찌됐든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도록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아침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니까 구청사라는 게 우리 구청 공무원들만 자라서 되는 그런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식당도 있고 은행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구의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타 기관에서 이렇게 환경미화원으로 들어와 계시기도 하고 여러 단위의 분들이 상주하는 그런 공간이어서 지금은 이게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런 유관기관이나 유관단 이런 데까지도 같이 어찌됐든 이 방역 부분을 통제하지 않으면 구청사가 또 뚫리겠구나라는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특히나 우리 구의원님들도 지금 8층, 7층에 계시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정말 구의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려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7층, 8층만 폐쇄에 그치지 않고 구청사 전체를 폐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 방역 수칙을 꼭 좀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장 아쉬운 부분 그런 걸 떠나 지금은 아쉽고 성과 이런 걸 떠나서 빨리 이걸 오늘도 저기 모 병원에서 지금 어제 입원 환자가 확진이 돼서 지금 전체 입원한 분들하고 종사자들 검사는 한 11명 정도 확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돌출적으로 지금 돌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좀 빨리 이겨내는 이런 일을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 예상과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코로나 예산 비교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PT화면을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예산이 집행된 내역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관련 예산을 보면 일반에게 2,630억, 재난관리기금 23억 정도, 예비비 72억 정도, 합의 2,730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중 구비만 보면 270억 정도가 구비가 집행이 되는데요.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좀 더 예산이 집행된 걸로 예상은 됩니다만 이에 비해서 2021년 노원구 예산을 보면
2020년에 비해 일반회계 기준 581억이 증가하는 1조 12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2021년 코로나 관련 예산만 보면 구비가 24억, 국시비 포함 33억 정도로 올 예산에 비해 코로나 예산이 9% 정도로 예산이 다소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우려가 됩니다. 예산은 최소의 정치적, 정책적 산물이며 단체장과 의원, 주민에 대한 공약과 의지의 표현자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국비나 시비 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구비라도 최소한 2020년 예산에 근접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백신 개발이나 치료제에 관한 뉴스가 미디어상에서 많이 보도되지만 백신 부작용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백신이나 치료제 접종이 언제 가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역소상공인이나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이나 방역물품 비축, 방역인력, 공공일자약대, 심리적 방역, 코로나 검사 관련 운영인력 지원 등 방역과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상반기에 재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돼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2021년 예산 결산 심사 시 순세계 잉여금 700억 정도가 남을 걸로 예상은 되는데 결산 심사를 시작도 안 했는데 남을 걸로 예상된 순세계 잉여금 중 440억 정도를 2021년 일반회계로 선반영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22조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근거해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양입 제출의 원리에 맞게 적자 재정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고요. 양입 제출의 뜻은 쉽게 말해서 세입이 들어온 만큼 세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의 편성 기준은 세입이라는 것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선반영으로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는 것이 물론 불법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20-30% 정도 선반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노원구는 63%로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예산 금액의 차이가 있어 추후 일반 예산 감추경했던 일부 지방단체의 사례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노원구 재정 건전성을 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의원들의 지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선반영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총장님, 순세계 잉여금 440억 선반영 비율이 높은데 이런 예산이 우리 고물 시험 들었다 주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거는 뭐 관례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매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리 땡겨 쓴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예산의 원칙에는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관례적으로 늘 매년 해왔던 대로 그냥 편성을 했는데요. 엄격히 따지면은 당연히 결산을 하고 나서 그 결산 후에 그 순세계 잉여금을 가지고 그 남은 걸 가지고 추경 예산으로 다시 했어야 되는데 조금 뭐랄까 면밀하게 그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순세계 잉여금 일부를 선반영함으로써 추경을 통한 가용 가능액이 260억 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참고로 2020년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1차에 519억, 2차 95억, 3차 415억으로 추경 3차례 걸쳐서 1029억이 추경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2020년 코로나 방역에 집행된 예산 2730억과 비교하면 긴급 상황이 벌어질 경우 추경을 할 수 있는 코로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론 2021년 예비비 98억 정도, 2021년 정립될 재난기금 7억 8천이 있지만 현재 수도권에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 확산으로 병실이 부족해 컨테이너로 병실을 만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비상 상황에 있어서 상반기 노원구 재정 운영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우승록 부총장님께서 코로나 방역에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취약계층과 전 국민에게 무상 마스크 지급, 노원 사랑 상품권 발행 사례나 경기도 이재명 지사 지역화폐 지원이나 포천시 재난지원 현금 지급, 서초구 재산세 감면 지원 노력 등 주민들에게 힘이 되는 이런 가감한 정책들을 일부에서는 포퓰리스트 정치인의 포퓰리즘이라고 하지만 저는 단체한테 깊은 고민과 또 소신, 또 철학을 가지고 주민들 삶에 희망을 줬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나 지방정부는 국민이나 주민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서비스를
그리고 관할하는 많은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코로나 방역과 피해자 지원 대책들이 절실한 상황인데 우리 노원구 2021년 코로나 예산은 코로나19 비상상황에 역행하는 또 안이한 예산 편성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부총리 답변을 줄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보통 추경 재원으로는 의원님도 추경 올해도 한 3번 정도, 뭐 엄밀히 따지면 2번 정도 했는데 주로 이제 예를 들면 체육관을 짓는다거나 예를 들면 산책로를 조성한다거나 이런 주민의 삶에 밀접한 여러 가지 일들을 연속 사업으로 편성되어 왔던 것들, 노인복지관을 짓는다거나 보건소를 짓는다거나 동네 균형 발전을 위해서 쭉쭉 이렇게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 본예산에 반영이 다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2년에 걸쳐서 공사를 시작하는 것 같은 경우는 다음 해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좀 땡기기 위해서 추경으로 반영하기도 해서 추경 때 보통 그런 예산들을 올해 많이 편성해가지고 점검을 해왔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 추경은 결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생각은 오히려 그런 일들이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든 추경 예산이 코로나 추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편성을 해서 예를 들면 공원을 바꾼다거나 체육관을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를 들면 공릉동 체육센터라든가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지역마다 했던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하다못해 공원들도 싹 바꾸고 있었는데 어린이 공원부터 이런 것도 지금의 저추경 예산의 규모나 지금 본예산에 여기 반영된 걸로 보면 굉장히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큰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올해 코로나 관련한 뭐 예비비도 거의 다 코로나 예산으로 거의 다 소요가 됐기 때문에 또 지금도 연말에도 지금 학원들 휴업하면서 학원 휴업 보상금 부분만 해도 벌써 7억 정도 예산을 좀 편성해서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학원만 휴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실내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휴업 지원금도 지급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내년 초 되면 거기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초부터 코로나 관련 예산이 소요가 되게 돼서 최악의 경우에는 내년에 추경 예산은 다른 어떤 건설이나 토목 예산이나 그다음에 하다못해 무슨 아이유 센터라든가 공동 육아방 운영한다거나 더 만드는 것까지도 다 전면 중단하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코로나 예산으로 전체가 다 투입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예산의 우선 투자 순위에서 코로나 예산이 가장 1순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조금 추경 예산이 올해보다 많지는 물론 결산해봐야 합니다만은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다른 예산을 투입을 중단하고 코로나 예산에 맨 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라는 그런 원칙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제가 그렇게 결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의원님들도 같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동네에서 여러 가지 기대와 희망이 있거든요. 우리 동네에 이런 시설들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굉장히 많은 민원들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저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고 집행부도 우리 과별로 다 알고 있는데 어쩌면 내년 추경 때는 그런 걸 전면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질문을 주셔서 미리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주민 그 모임에서 그 서명을 받아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가져왔던 세금 페이백이라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의 재난지원금처럼 올해 경기도의 모든 시군들은 다 주민들한테 일정하게 평등하게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년에 순세계 잉여금을 쓰자. 이게 주민투표에서 1위가 나왔습니다. 17,000명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추경 때 그 예산으로 하게 되면 1인당 5만 원씩만 지급해도 250억 예산이 필요해요. 그리고 50만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써버리면 뭐 다른 건 전혀 쓸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다만 이제 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배부하는 거는 저희 노원구만 결정해서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서울시 다른 자치구들하고 좀 협의가 돼야 됩니다만, 녹록지 않습니다. 다른 자치구들이 그렇게까지 구청장들이 과연 그 예산에 우선순위를 두고 쓸 것인가에 대한 좀 의문이 있어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예산을 먼저 집행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본 예산에 코로나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지 않다고 해서 이게 뭐 예산이 고갈되거나 긴급할 때 우리가 대처를 못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올해 워낙에 중간에 막 정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막 100만 원씩 내려오고 뭐 이런 걸 뭐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뭐 2,700억 되니까 뭐 굉장히 예산이 커 보이는데요. 실제로 구가 했던 예산을 보면, 구가 했던 예산만 빼놓고 보면은 그렇게 큰 프로테이지는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 예산 270억 정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년 추경 예산이 전체를 코로나로 써버린다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코로나 예산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부총님 이제 들어가 주겠습니다. 지역사회 일상 깊숙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주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비상 상황입니다. 자영업자, 지역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모든 지역 주민들은 지역 업종 간 재난지원금이나 생활비 지원 등 코로나19 경제적 피해 보상이 가장 불평등하다고 언론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루소는 모든 사회학과 사회 갈등의 근원이 경제적 불평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예산 확대 편성을 통해 노원구 주민들께서 상대적 박탈감이나 좌절감을 갖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따뜻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복지 실현이 지방자치의 테러스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과 지원 행정을 통해 우리 주민들에게 노원구 주민이라는 자부심과 희망을 보여주시고 또한 만들어주시길 구청장님과 직분부에게 부탁드리면서 부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